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2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 을사년 무인월 기유일이 되겠고 일지는 기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 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해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시라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인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런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논이라든가 밭이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이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이렇게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로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습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있죠.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리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일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여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무토는 일단은 차취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 묘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 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니까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를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간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죠. 무토가 양토가 되는 것이고, 음토인 기토는 음토가 되는 것인데, 무토가 구황토라고 해서 큰 산과 같았다라고 하면, 음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와 같습니다.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고요. 여러분, 기토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토는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문전없다, 비옥한 토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신왕하더라도 간목 관사를 쓰는 관사를 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병화와 그 다음에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치용한다. 그래서 일간 기토가 약하면 병화를 위주로 쓰고, 또 일간 원령 자체가 너무 뜨거우면 개수를 우선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기토가 태어난 원령이 인월이죠. 인월은 계절로는 봄에 됩니다. 봄,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봄. 근데 이 초춘인 봄은 아직은 겨울에서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춥다, 아직 한기가 미진하다,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이 인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도 하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가 있죠. 목극토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성은 왕한테 일간이 약한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묘월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이 많아지게 되면 기토는 금방 산토가 되죠. 산토, 토가 흩어져서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 기토가 약하기 때문에 역시나 병화를 먼저 얻어서 기토를 갖다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인월의 병화는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는 거기 때문에 병화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성인 목의 기운을 설해서 이 기토를 생조해 주는 역할도 하고, 또 어떤 역할도 합니까? 초춘에 아직 남아있는 겨울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인월의 기토는 먼저 병화를 쓰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개수를 얻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일간 기토도 생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잘 자랄 수가 있겠죠. 따뜻해지니까. 그 다음에 조우하게 되니까 물도 얼지 않아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기토는 병화, 개수를 우선해서 용신을 치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제일 중요한 것 일간, 기토 일간이 되겠고요.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첫째,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가장 중시 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일까? 자,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건데, 사주 8글자 중에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왕세인데, 그 중에서도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의 왕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간은 이 사주를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이 사주를 끌고 가는 주체가 되는 것인데, 일간이 너무 취약해서는 사주를 장악해서 이 사주를 끌고 갈 힘이 부족할 것이고, 일간이 너무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왕해 해도 사주의 균형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게 세력을 얻어서 사주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왕세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난조습을 말합니다. 한난조습을 말하는데, 사주라고 하는 것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사는 것과 같이 적정한 기후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워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더워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주가 너무 건조하거나 습해도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대략 18도에서 24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꼭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주가 너무 편중되게 덥거나 춥거나 건조하거나 습해서는 안 되고 적절하게 기후 조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주가 좋은 것이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중화된 사주라고 말을 하는데,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중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이것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임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토가 양목을 보게 되니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자, 토하고 목의 관계는 목극 토하는 그런 관계가 되죠. 목이 토를 극한 거니까 월령에 있는 임목이 기토인 나를 극하죠.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하고요. 극아자는 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것이니까 이 관성은 나한테 나쁜 짓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과 같은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윤리 같은 개념이고, 그다음에 도덕 같은 개념이고, 여자한테는 남편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 관성도 역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쁘게 작용하게 되면 질병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또는 적군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체 나를 극해하는 해악을 또 관성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관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편관은 달리 칠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정관은 바를 정자에 즉 관청을 나타내죠. 정관.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른 관청과 같아서 법, 윤리, 도덕 같은 개념, 그 다음에 바른 남편, 직장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편관칠살은 치우친 관성이기 때문에 질병, 도적, 적군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관은 어떤 것이냐?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것은 정관이라고 하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니,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토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정관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단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으로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됩니다. 목이 임관지가 돼서 매우 왕하죠. 물론 토라고 하는 것도 인월의 장생처가 되지만, 기토 입장에서 관성인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관성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 일간 약해서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를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 바로 신약관왕의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본기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중에 있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불용, 쓰지 않는다. 격을 치용할 때나 용신을 치용할 때 인중에 있는 무토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고요. 병화, 간목을 치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병화가 정관에 투출됐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기토 입장에서 정화는 인성인데 음대 양의 관계가 맞으니 이거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하면 정인
격에 관성의 기운을 설해서 나를 도와주니까 병화두출하면 정인격에 관인상 생하는 그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간목이 같이 투출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본기인 간목을 우선해서 격을 지용하죠. 이거는 정관격의 관인상생 이렇게 되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격을 볼 수 있죠. 정관격과 정인격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인월은 목이 왕한 목왕절임에 이기도 하고 초춘이기 때문에 아직 전 계절인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기토가 온토가 되지 않아서 차가운 토가 됩니다. 그래서 인월의 기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성인 화를 얻는다. 정화보다는 조를 위해서 쓸 때는 양화인 병화를 얻어서 기토를 따뜻하게 하고 인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면 기토가 온토 따뜻하게 돼서 생명력을 얻을 수 있겠고, 만약에 인월에 병화만 있고 수가 없다라고 하면 한전이라고 합니다. 한전. 그래서 봄에도 춘한이라고 하죠. 춘한이라고 해서 봄에도 가뭄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수가 있어서, 물론 개수가 없으면 임수도 나쁘지 않지만은 기토라고 하는 것, 무토라고 하는 것이 생육을 위해서 쓸 때는 임수보다는 우로수인 개수를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기토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병화를 먼저 치용해서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기토를 온토해 주면서 개수로서는 기토를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인월의 기토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연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가 있죠. 자, 인월의 기토가 약한 것 같은데 사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도 일간 기토가 사의 뿌리를 둘 수 있고 사중에 있는 병화가 기토를 생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월에 이제 한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화가 있으니까 한기를 조후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만 있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사주가 건조해지고, 또 사주가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 기토 자체가 토가 척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얻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요일지가 되죠. 유금을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금하고 수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금이 수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금은 순수한 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 신유금하고 이 신금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는 그냥 진짜 순수한 금에 해당이 되지만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암장된 임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있는 금이기 때문에 신과 유금은 같은 금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노래 그렇게 물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 신중에 있는 임수만 있어도 크게 물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것이 신금이 아니라 유금이기 때문에 이건 물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이렇게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줄 것 같지만, 역시나 토가 하는 역할은 물론 일간 기토를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토는 수를 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하고 물이 없는데 토가 있게 되면은 대운에서라든가 또 생시에서 수를 얻을 수도 있는데, 이 수를 갖다가 무토는 그 수를 극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니 인월에 기토가 태어났는데 무토가 이렇게 투출된 것은 조금 좋지 못한 그런 구조가 될 것이고요. 을목에서 무토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을목은 무토를 제거할 수 있는 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물이 없으면 을목도 을목의 뿌리가 마르게 되니 을목이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인월에 기토가 있는데 을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토에 잡초라든가 화초라든가 이런 풀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 풀이 어떻다? 말라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시에서 일단은 물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 갑자시가 되게 되면 자수를 얻었습니다. 물을 얻었기 때문에 뭐 풍족하든 풍족하지 않든 일단은 기토를 갖다가 뭘 할 수 있다. 그죠?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데 간목에 다시 도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약간의 관살혼잡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관살혼잡. 또 이것이 만약에 운의 흐름을 봤을 때는 남자는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수가 뭐 한 점 정도 있어도 나쁘지 않겠지만은 여자 같은 경우는 수가 좀 더 충분히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사주 수가 부족합니다. 그죠? 부족한 게 아니라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될 것이고 금수운으로 가서 수의 기운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자 같은 경우는 병인시를 선택해도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 살 지나게 돼서 2살 가게 되면 정축대운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금수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갑술대운 때 수가 부족한 좀 단점이 있죠. 대운에서는. 근데 이때는 세운에서라도 뭐 수기가 들어오면 큰 문제가 없으니 남자라면은 병인시 한번 선택해 볼 만한 생시 같고요. 정묘시는 절대 남녀 불문하고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얘는 좋게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진유합금의 진중개수를 쓸 수는 있습니다. 일간 계속 토가 굉장히 왕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화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겠고 차라리 이렇게 되게 되면은 목화운으로 가서 차라리 온기를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무진시도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경오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수가 부족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와 오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목화운보다는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모개미의 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화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역시나 초년운에는 이렇게 기묘대운 때 묘유증이 될 수 있고 신사대운 때도 역시나 수가 부족한 단점을 어떻게 만회할 길이 물론 세운에서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잘 선택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임신시,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여명의 경우에는 선택하면은 괜찮은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생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